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장종주입니다. 이번에 건대국어 2학년 2021년 설명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어머니를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촬영본을 드리게 되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들께서 이 촬영본 보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랑 함께 대화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건대국어 1이 일단 2020년에 어땠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안 할 수 없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는 최대한 대면 수업에 모자라지 않는 수업을 제공하고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 숙제 검사, 시험 같은 거, 시험은 특히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다 확인을 받고 숙제도 저희 조교가 계속 연락을 하고 해서 정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해왔고요. 수업 같은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만약 코로나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2021년에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고요. 뭐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대면 수업보다 좋은 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대면 수업을 와서도 특히 뭐 남자애들이나 이런 애들 중에서는 막 쿡을 좋아하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물론 제 수업은 잘 없습니다만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 듣고 집에 가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늘 수업 영상을 밴드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못 들은 부분이 있더라도 집에서 그 부분만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 나쁘진 않았던 그런 메리트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건대국어 1학년 시험 문제 미쳤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건대국어 1학년 제가 지난해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문제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건대국어 1학년 시험 경향은 프린트 제대로 외워가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올해는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일들 많았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아이들 시험 전날 새벽 3, 4시까지 질문을 받다가 자기 때문에 애들 시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자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날은 전화가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깼는데 분명히 잘할 거라 생각했던 1등급을 받는 게 마땅한 친구가 전화 와서 쌤 80점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늘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점수가 전교권이었던 전교 막 5등권이었던 막 그런 일들을 올해 겪었단 말이죠. 건대국어 요번 2학기 기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갑자기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분노를 유발하는 난도였다. 뭐 1학기 기말고사는 제가 알기로는 학년 평균이 40점대였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점수 분배의 실패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내는 걸 보니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는 올해 2학년들의 어떤 문학 시험지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자, 2021년에는 1학기는 문학을 할 거고요. 2학기는 독서를 할 겁니다. 문학은 다들 아실 테고 2학기 독서는 비문학이라고 하는 왜? 뭐 기술, 뭐 예술, 인문, 사회, 과학 이런 영역들의 글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일단 2학기는 2학기 돼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1학기 문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2020년 올해 2학년들 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다만 조금 치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 보실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밑줄 진행에서 이 의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고랭지 나와 있고 높은 위도에 있고 표고가 500m 이상으로 높고 한랭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여기 500만 틀렸어요. 500m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저는 늘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킬 때 완벽한 암기를 시킵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것은 어휘 문제가 반드시 시험마다 나와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네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늘 그러고요. 시험 칠 때도 어휘 시험도 함께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요거 맞춘 거죠. 이거 애들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이 시험 때요. 2020년 1학기 중간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틀린 문제지만 저희 애들은 요거 너무 쉽게 맞췄다는 거. 그리고 이거 풀면서 제 생각을 했대요. 와, 쌤이 이딴 것도 하나 했는데 이제야 알겠네 하는 식으로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보시면은 문제 유형 정말 특이하죠. 다는 다라와는 달리, 나는 다라와는 달리, 다는 가나와는 달리, 나는 가나다와는 달리, 나는 가와는 달리, 이런 거 애들이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해요. 그냥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자, 요 문제가 지금 4번이죠. 4번이면 보통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면 1쪽에서 2쪽 넘어가는, 즉 이 가에서 라까지의 지문이 1쪽과 2쪽에 걸쳐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페이지, 2페이지 왔다 갔다 요렇게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말이죠. 이거 애들이 생각보다 정말 힘들어하고 아는 것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문제 같은 거 풀려면 완벽한 암기, 확실한 공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3번, 4번에 위치해 있죠. 이런 문제들이 초반에 배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멘탈 나가버리면 뒤의 시험까지 계속해서 영향이 미쳐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치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보기의 A에서 D를 문맥적 의미에 따라 다의 기억 니은 중에서 더 가까운 거, 이렇게 해서 외부 지문 2개가 나오죠. 요 유치원의 생명에서라는 작품은 앞의 지문에 따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의 꽃나무와 같은 작품은 제가 학술지에 이상과 관련된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꽃나무라는 시는 사실 보기 힘드시단 말이죠. 예상 불가능한 외부 작품이 같이 나옵니다. 이러면 애들은 이상의 시 자체가 이래요. 해석이 쉽지 않으시란 말이죠. 지금 띄어쓰기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 문제는요, 요 작품을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 친구가 요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이 지문은 제가 수업도 미리 했고 충분히 예상도 했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것 때문에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불가능한 외부 작품이 나옵니다. 여기서 애들이 멘탈이 많이 흔들리죠.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점, 결국은 요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 그런 것들 중요하고요. 다음 17번 문제 같은 것도 보면 외부 지문 문제네요. 1, 2, 3, 4, 5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이 보기가 감정이입을 묻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즉 문제의 요지는 파악을 한 상태라는 말이죠. 하지만 1, 2, 3, 4, 5번 선택지 중에서 2번 선택지, 처음 보는 선택지를 만난 겁니다. 요거 2011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이라 애들은 특히 이제 막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이 작품을 처음 볼 수밖에 없죠. 파초의 꿈은 가능하다. 파초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잎이 넓은 잎사귀를 말하는 건데 이걸 자체를 몰라요. 파초가 뭔지를 모르니 얘한테 감정이 이입이 됐는지 뭔지도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 웃긴 게 뭐냐? 자, 5번이 답인데요. 5번 보시면 여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라고 해서 숙회 마냥, 즉 숙회 같은, 즉 직유법이 쓰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직유법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도 나왔던 아주 쉬운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 2번 선택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니,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버리니 애들이 멘탈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2번을 골라버렸단 말이죠. 이 친구 보니까 이거 2개 다 틀렸는데 잘하는 애 아닌 거 아닌가요? 이 친구 이거 2개 빼고 다 맞았거든요. 원래 굉장히 잘하는 애고요. 이렇게 2개 틀려도 사실 1등급은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실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여러 문제들 보셨지만 5번 때문에 막 흔들린단 말이죠. 하지만 답은 확실한 2번이 있습니다. 흔들리게 하는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지만 사실 문제는 그걸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공부를 했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과 저와 함께 수업했던 그런 지문들을 완벽하게 익혔다면 조금 헷갈리는 게 나오더라도 답은 여기에 있네 하고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완벽한 훈련이 되려면 확실하려면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를요? 저를요. 제가 뭐 1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간 테스트 같은 것들을 좀 빡세게 시키는 편입니다. 애들이 힘들어서 끊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내고요. 보통 30문제를 제가 서술형으로 내다 보니 완벽한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저를 믿고 하는 애들은 늘 성적이 따라옵니다. 제가 건대보고 1학년 같은 경우도 1학기 때 지금 2학기는 사실 아직 제가 이 촬영하는 이 순간에는 전체적인 성적이 나오질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대보고 1학년은 점수로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등수가 나와 봐야 아는데 1학기 때 요 반에서 1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4명이 1등급을 받았으니까요. 이건 사실 이 동네에는 또 한 30명, 40명씩 데리고 있는 반도 있잖아요. 그런 반에서 나온 이 퍼센티지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비율로 높은 성적을 애들이 차지를 해줬습니다. 거의 반이 1등급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성적 제가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완벽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히 믿고 했다고 하지만 성적이 좀 안 나온 애들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지금까지 믿어온 그 어떤 믿음을 계속해서 주셔야 합니다. 건대보고 2학년도 제가 이번에 같이 했었잖아요. 2학년 때 오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5등급 받았던 친구가 9월 모의고사 1등급 받아왔습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4등급 되는 등수를 받아온 아이가 바로 그 학기의 기말고사에서 1등급대의 등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안 나왔다 하더라도 아이가 공부 방법을 체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재 나가는가? 정규교재와 내신교재 모두 설명을 드리기에는 지금 이 시기는 아직 내신교재가 나올 시기는 아니에요. 3월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내신교재는 좀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규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에서 7단원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문학과 독서 그리고 문법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각각을 매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3시간 수업 동안 1시간씩 나누어서 문학과 독서와 문법을 함께 합니다. 국어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학 끝나면 독서, 독서 끝나면 문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과 독서나 문법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자, 수능을 위한 독해력 향상 방향입니다. 수능은 독해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보통 독해력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독해력을 발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들이냐? 예를 들어 BTS 팬인 아이들은 BTS 관련된 글을 읽을 때는 마우스 스크롤이 막 이렇게 내려가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글을 빨리 중요한 것만 캐치해서 잘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독해의 잠재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이 애들 입장에선 더럽게 재미없기 때문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일단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글들을 줍니다. 어떤 거냐? 요거도 보시면 힙합 아티스트 그레이와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읽으면 애들이 잘 읽어요. 그런데 이런 지문이 마냥 쓸데없는 지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장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그 화작 지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사실 도움이 안 되겠죠. 여기 수능형 문제를 제가 직접 낸 걸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풀면서 본인이 독해력이 생각보다 별로진 않은데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애들이 독해력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규 수업 때만 하는 겁니다. 내신 수업 때는요, 제가 주간 테스트를 엄청나게 빡세게 봅니다. 왼쪽이 질문지고요, 오른쪽이 답지예요. 30문제가 모두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면 애들은 반도 쓸 수 없어요. 완벽한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저는 추구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아이들은 남아서 시험을 또 봐야 하고요. 뭐 다 보지 못했다면 시간 있을 때 학원에 또 와서 또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관리 방안. 사실 학생들 수업만큼 중요한 게 관리죠. 관리의 주요한 내용은 수업과 과제와 클리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업한 내용을 과제로 다시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요. 그 학습한 내용을 시험과 숙제 검사를 통해서 클리닉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또 공지지요. 아이들에게도 밴드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요. 어머니들께는 SMS를 통해서 그 수업의 숙제, 클리닉 결과 이런 것들을 공지사항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설명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또 길어져 버렸는데 사실 제가 어머니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도 막 되게 많이 빨라졌지만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들으시고 부족한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연락해 주시길 정말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2021년도 저 믿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장종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